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여전히 비슷합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름폭을 어느 정도는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이용 가능합니다. 유튜브 접속주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시 보기 채널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또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리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 댓글창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의견이나 종목 상담 함께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노란톡 다 알고 계신 그 노란톡입니다. 서울경제TV 오늘은 이주현 검색창에 입력을 하시면 오늘 이주현 전문위원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이주현 전문위원과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요즘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시장의 변동성이 요즘 굉장히 또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치 투자에서 변동성의 시각은 굉장히 또 다르다는 얘기가 있네요. 변동성만큼 이해를 하고 들어간다면 또 큰 선물로 다가오는 게 없다라고 하는데 차트온에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에서 해외 선물 강의를 하고 있는 함지한 대표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해외 선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주기 변동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 변동성은 말 그대로 이제 거래량이라는 개념인데 거래량이 있는지 거래량이 없는지 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척도로 기능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시장과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 시장을 저희가 그 판별을 하려면 반드시 이번 시간에서 주기 변동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기 변동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듣다 보시면 굉장히 심플하고 그리고 해외 선물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기 변동성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요. 주기 변동성이라는 개념은요. 주기적으로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이제 변동성, 즉 거래량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3시간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간마다 거래량이 많은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적은 시간이 존재를 합니다. 자, 거래량이 많을 때는 이제 시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없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제 차트가 굉장히 좀 더디게 움직인다. 그래서 굉장히 좀 하이 리스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많은 저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보시면 유동성이 많은 종목들도 있고 유동성이 적은 종목들도 있잖아요. 유동성이 많은 종목이 거래하기 용이하듯이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이 많은 종목이 있고 유동성이 적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주기 변동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유동성이 많은 종목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 시간대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적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시간이죠. 자, 오전 시간. 자, 아침 9시부터 이제 이른 오후 시간까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른 오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던장 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런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오후 한 4시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많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서머 타임이 적용이 되는 이제 오후 4시나 5시부터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이제 새벽 한 2시까지 이렇게 거래량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변동성의 의미를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변동성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자,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가격이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자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폭이 상대적으로 크고요. 반대로 변동성이 적은 자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자산이 있고 변동성이 적은 자산이 있는데 해외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변동성이 많은 자산이 아니고요. 그 자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시간이 있고 변동성이 적은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저희가 주기 변동성의 지표를 분석을 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많은 시간과 거래량이 없는 시간을 저희가 판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크다. 즉 상승 추세로 변동성이 큰 걸 제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요. 즉 변동성이 이 구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은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부터 상승 쪽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자, 주기 변동성이 활성화됐다. 그래서 추세가 강하게 상승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구간에만 매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죠? 변동성이 적은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면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큰 건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는 변동성이 큰데 상승 추세로 큰 거였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하락 추세로 큰 거를 제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변동성이 보시면 굉장히 흐름이 좁습니다. 즉 위아래로 폭이 좁기 때문에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정할 수가 없는 구간인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로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급락을 보였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굉장히 적은 구간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매매를 할 때는 변동성이 적은 구간 말고 변동성이 큰 구간만 들어갔다가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이제 해외 선물에서의 가장 큰 목적이자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 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본격적으로 추론해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위든 아래든 움직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급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든 아래든 움직임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올라가는 추세든 혹은 내려가는 추세든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구간에서 효과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방금 전에 변동성이 적은 구간 있죠. 이런 식으로 위든 아래든 움직임이 굉장히 좁다면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급등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거래량이 갑자기 많이 몰리면서 매물이 많아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유입이 되게 되면서 추세가 강하게 특정 방향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반대로 변동성이 작은 구간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크루드 오일 종목인데요. 굉장히 해외 선물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근데 보시면 지금 위아래로 움직임이 굉장히 좁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굉장히 움직임이 좁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구간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과 반대로 변동성이 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위든 아래든 추세가 강하게 나왔지만 이 구간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좁기 때문에 굉장히 위아래로 추세가 박스권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한 30틱에서 50틱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30틱에서 50틱 정도라고 한다면 대략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딱 볼 때 이 아래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위에서 팔아서 아래에서 사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나간 차트를 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는 매매를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래서 잦은 매매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추세가 반대로 나와버리는 역추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작다의 이제 의미를 반대로 한번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변동성이 클 때는 위든 아래든 이제 움직임이 크다라고 했는데 변동성이 작을 경우에는 위든 아래든 움직임이 적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든 아래도 움직임이 적으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잦은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잦은 매매를 하다가 갑자기 반대로 추세가 나와버리는 역추세에 맞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감소한다. 즉 거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성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매매가 이제 체결되지 않는 슬리피지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적은 구간에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기 변동성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주기 변동성,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변동성이 들어오고 나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FX나 선물은 주식과 다르게 주기적으로 변동성이 들어오고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23시간이나 24시간 정도 계속 매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비교적 많은 시간, 거래량이 없는 시간이 존재를 하겠죠. 이것을 주기 변동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변동성이 크다는 것, 그리고 변동성이 적다는 것은, 자,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거래량이 비교적 많다라는 것이고요. 변동성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비교적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기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하나의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 변동성이다. 라는 개념이고요. 그 주기 변동성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온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주기 변동성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기 변동성과 거래량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주기 변동성은 거래량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기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이 많은 구간에서 활성화되고 적은 구간에서는 비활성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사이클릭 볼라티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주기 변동성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간색 같은 경우가 중심선 아래에 있을 때는 굉장히 위아래로 변동폭이 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저희가 하락 추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는 아예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원칙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은 구간에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상승수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다가 추세가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나오면서 변동성이 시작될 때 이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저희가 그 상승으로 그 수익을 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기 변동성이 들어오고 나가면 차이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 주기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주기 변동성이 들어온다, 즉 활성화된다는 개념은요, 거래량이 급증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급증함으로 인해서 위아래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 그 다음에 하이 리턴의 그런 추세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주기 변동성이 꺼진다, 즉 비활성화된다는 뜻은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위아래로 굉장히 보합을 한다, 그죠? 위아래로 박스권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교적 초보자들한테 적합한데, 자, 주기 변동성이 꺼진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연습 삼아서 이제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기에 적합하고요. 주기 변동성이 들어오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키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면서 자, 시장에서 굉장히 큰 추세를 형성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그 주기 변동성에 대한 개념, 즉 거래량에 대한 개념이 해외 선물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주기 변동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기 변동성을 통해서 저희가 변동성이 적은 구간과 변동성이 큰 구간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볼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 변동성에 대한 개념, 주기 변동성은 방금 전에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거래량과 같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가격 변동성이라는 개념인데, 가격 변동성이라는 개념을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0분 만에 다시 뵙네요.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될 텐데, 신세계건설 들어와 있어요. 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뒤에 나눠보고요. 신세계건설 24,1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일단 지금 한 20%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17% 정도 되네요. 예. 신세계건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큰 틀에서 보게 되시면요. 계속 하락 트렌드를 타고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저는 요번에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가가 크게 반등이 나오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가격대를 지켜주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은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기업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현재 주가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현재 시총이 한 800억 정도니까 좀 PBR로 보거나 뭐 포로 보거나 둘 다 좀 저평가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건설 섹터는 지금 뭐 현대건설 오늘 이슈가 있었던 거 빼고는 지속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안 보시는 게 좋겠고, 그냥 기술적으로 가급적이면 이 종목 너무 뭐 길게 가져가서 내가 뭐 수익을 다시 돌아올 때까지 버텨봐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손절을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종목 지금 보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다시 16,000원 부근까지 밀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을 조금 이탈을 했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19,9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요. 뭐 지금보다는 조금 손실폭이 한 3-4% 정도는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가격대 이탈한다 하면 그냥 정리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신세계건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다른 종목으로 변경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해주셨고요. 동진세미캠 15,4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동진 세미캠은 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됐던 그런 종목이고요. 현재 주가 우상향 흐름으로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신고가 부근까지 상승을 한 상태인데, 종가 기준으로 뭐 월봉을 아직 뭐 한 주 정도 더 남았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보기엔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 전고점의 그 종가 부근을 돌파를 했고요. 25,200원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되고, 현재 매수가가 굉장히 낮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좀 긴 관점으로 지켜보시고, 제 생각에 전고점을 돌파를 할 거예요.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부근에서 한번 음봉으로 겁을 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빠지더라도 너무 뭐 겁먹지 마시고 한번 쭉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고 익절가를 잡아드릴게요. 이 종목이 만약에 전고점 돌파를 하고 주가 밀리는데 22,000원 부근을 지지를 못 받고 밀린다 하면 그때는 익절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21,900원 정도 거기를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지금 한번 끝까지 누려보시고요. 시장이 상승세로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겁니다.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상승세가 좀 있어 보이고, 지금처럼 신고가 향해서 가는 강한 종목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와줄 거예요. 거래량이 대량으로 한번 크게 터지는 날, 그날 내가 차익 실현을 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날, 그때가 차익 실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AP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27,000원에 비중 20%. 손실이 조금 있네요. 네.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면은 분명합니다. 네네. 하지만 뭐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 종목은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다는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대응이 그냥 필요해요. 뭐 이 종목을 정말 뭐 중장기적인 관점, 뭐 반도체 시장을 보고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현재 뭐 손실이 그렇게 크시지는 않으시니까 이 정도라면 일단 손절 가격을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2,400원 최근에 이제 시장이 급락했을 때 저점이죠.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으로 매수가까지 한번 버텨보시고요.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면 그때 정리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AP 시스템 이야기 나눠봤고요. 유니셈 4,500원에 비중은 30%. 비중이 꽤 있는데 잘 사셨네요. 네, 굉장히 매수를 저점에서 이제 잘 하셨고 지금까지 잘 끌고 오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면 유니셈이 그 전고점 부근인 7,000원 언저리에서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주가가 밀려 내려왔는데 이 종목 저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이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져 주거나 아니면 뭐 적정이 뭐 크게 폭락하지 않는 흐름이 지속된다 하면 종목 추가적으로 한 6,5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을 갖다가 조금 차익 실현하시고 한 15%에서 20% 정도만 전고점 돌파를 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수익 구간이니까 일절가 잡아드린다면 5,3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면 쭉 한번 보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니셈 듣고 왔습니다. 자, IQ 갈게요. 45,000원에 비중 15%. IQ는 조금 손실이 있으신 상황이에요. 지금 37,800원이다 보니까. 네, 45,000원이면 제가 봤을 때 요번에 사신 건 아닌 것 같고 예. 작년에 이제 매수하셔가지고 좀 쭉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뭐 이 종목 그 안약 관련해가지고 이제 재료가 있는 회사인데 현재 주가의 흐름을 봐서는 충분히 이 매수가까지는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45,000원대 부근이 좀 강한 저항 부근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왔다가 밀려서 좀 속상하실 텐데 너무 걱정 마시고 뭐 손절을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는데 손절가를 잡아드린다고 해서 이제 손절을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혹시 분들 또 보고 계실 수 있으니까 35,0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 매수가까지 올 것 같으니까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고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수가 오게 되면 너무 오랜 기간 종목 물려 계셨는데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금 종목을 정리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IQ 듣고 왔습니다. 미래컴퍼니 바로 갈게요. 미래컴퍼니를 32,350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데 현재 가격이 26,000원대입니다. 오늘 손실 나신 분들이 조금 오시네요. 예, 이 종목은 왜 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괜찮았고 뭐 저항권에서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시고 아마 접근을 좀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현재 주가 25,000원 부근에서 이제 저점을 잡은 모습이고요. 25,000원 이탈하면 손절로 생각을 하시고 25,000원을 지켜준다 하면 제가 봤을 때 내일 만약 장이 조금 괜찮다면 5일선 위로 안착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추세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25,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컴퍼니 듣고 오셨고요. 다음은 종근당 바이오 44,350원에 비중 20%. 언저리네요. 예, 비슷한 가격대인데 조금 손실이 아직 나 있는 상태긴 한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 이 종목 요즘에 조금 거론이 돼요. 네,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대량 거래량 동반하면서 윗골이단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흐름 굉장히 괜찮습니다. 저는 이 종목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분명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유해 보시고 매수가 부근에서 이 종목을 한 이 전고점 부근 47,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수익 정도는 좀 챙기시고 그래도 매수가
고점 부근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갭 떠서 상승한 날 그날 뉴스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정리하는 관점으로 매수가에서 뭐 조금 수익 나온다 하면 수익 챙기는 관점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근당 바이오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닛 테스트 14,900원에 비중이 지금 한 22%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네요. 여기도 조금 매수가 밑이에요. 네, 뭐 이 반도체 섹터라든지 이제 IT 쪽이 뭐 좋다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 장이 급락 나오고 나서 그냥 그 전에 주가를 회복한 상태지 전체적으로 이제 이 관련 섹터들이 움직인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주가는 조정은 충분히 잘 받았다는 생각은 들고요. 12,0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한번 보유해 보시고요. 이 종목 역시 큰 폭의 상승보다는 매수가 정도 오면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 5월 25일 날에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이 나와준 이후에 이제 주가 조정이 나온다는 거는 이 구간대 현재 그 매수하신 가격대 부분에 아마도 매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그냥 털고 나오시고 우상향하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닛 테스트 듣고 오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서진 시스템 갑니다. 25,800원에 비중 20%, 5G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 지난주엔 좀 괜찮게 가다가 오늘 살짝 또 윗골이 다네요. 네, 뭐 월요일 급락 이후에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지만 그렇죠. 21선 저항을 이제 돌파를 못하고 지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이 종목은 지금 뭐 매수가에서 뭐 크게 손실이 안 나신 부분인데 조금 손절을 이런 자리는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여기 이제 그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과 이 부분 최근에 그 고점과 이 저점 부분의 중심 부분까지 반등이 나와줬고요. 최근에 이렇게 그 장대 양봉이 나온 이 중심 부분까지 지금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아야 상승 트렌드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이지만 지금 뭐 손실이 거의 없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양봉이 한 번 정도 나와준다 하면 수익 구간으로 끌고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한 27,800원 121선 저항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7,500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5,000원 잡아드리고요. 익절가는 27,5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듣고 왔고요. 센트럴 모텍 왔어요. 36,800원에 비중 10%. 이 종목이 사실 올 초에 그 테슬라 급등 관련해서 가장 크게 각광받았던 종목인 것 같아요. 네, 그 테슬라 뭐 관련주로 해서는 그쵸. 거의 대장급이다 대장이었죠. 이렇게 예. 생각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뭐 신규 상장을 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뭐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트렌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이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뭐 센트럴 모텍이 어떤 그 크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줄 거다 이런 부분은 현재 주가 상태로는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34,000원 요 저항대 구간을 올라서서 안착을 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뭐 한 4만 원까지는 시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그냥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인 3만 원 선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요. 이 가격대 이탈한다 하면 손절을 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라는 이슈는 분명히 뭐 매력적인 재료긴 하지만 현재 테슬라 주가도 뭐 거의 사상 최고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더 상승세가 나와준다라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을 한두 차례 정도는 받고 가더라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절가 3만 원, 뭐 만약에 올라온다 하면 매수가 부분에서 정리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센트럴모텍 들었고요. JW 중외제약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스카이님께서 여쭤보셨네요. 44,800원에 비중은 10%. 이 종목도 예전에 네. 짧게 좀 보자라고 네, 전략 주신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제가 6월 초에 드렸던 것 같아요. 5월 말쯤에 드렸던 건가? 그쯤 드려가지고 목표가를 이제 짧게 달성을 했는데 전고쯤 이제 돌파하면서 지금 시세가 추가적인 상승세가 못 나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가격대가 바로 5만 원 부분이에요. 이 5만 원대 아래에서 주가 한동안 굉장히 고점 돌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돌파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관련해서 그 코로나 관련한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뭐 추가적인 상승세 돌파하고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열어두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 매물대가 그냥 저항 구간이다라고 받아들이시고요. 이 종목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오시면 그때 이제 올라오는 흐름을 물론 당연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뭐 그때 호가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가 부분 한 45,000원 약수익권 들어가시면 뭐 비중 절반 정도 줄이시고 돌파 여부 보시고 돌파 못한다 하면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우상향 흐름으로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굳이 손절을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그 저항으로 작용했던 36,800원이나 4만 원 부근대를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돌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JW 중외제약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25분 36초 지나고 있네요. 예상 세계 주수 바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 시장도 변동성이 좀 있었죠. 그리고 지금 하락 추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2시경부터 방송이 지금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그때보다도 낙폭이 조금 더 커진 상황이 현재 펼쳐집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0.62% 내린 2120선대 마감이 예상된다. 실시간으로 지금 2128 정도가 찍혀 있습니다. 이게 동시효과 들어갈 때 지수가 2132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건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인데 보시는 것처럼 2142까지 잘 가다가 갑자기 뚝 부러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밀어버리고 이게 아무래도 변동성이 보시면 꽤 있습니다. 갈팡질팡하는 모습들도 보이는데 사실 위아래를 봤을 때 17포인트 정도밖에 되진 않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좀 급격하게 오르고 내리면 좀 변동이 생기고요. 특히나 종목별로 움직임이 좀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변동성에도 사실 좀 놀랄 수 있겠죠. 수급 잠깐 보겠습니다. 개인만 계속 삽니다. 3,723억 원.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개인만 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시장에서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들이 주로 사주고요. 기관 외국인이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은 연기금 쪽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시총상위주 삼성전자, 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 모두 밀리는 가운데 네이버가 무려 8%가 넘게 올라갑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잘 달리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 뭐 여기도 지금 삼성 SDI가 빠지고요. LG화학도 빠지고 삼성물산도 빠집니다. 물산 같은 경우도 12만 원대 회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3.98% 아무래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오늘은 시장 대비해서 선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재확산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쪽 테마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정부 당국에서도 2차 대유행에 대해서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752.66입니다. 1.43%. 지금 일단은 상승폭이 양 시장이 좀 많이 달라요. 코스닥은 1.27, 750 위에서는 일단 움직이고 있긴 한데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도 좀 다르죠. 한번 쭉 올라가다가 부러지는 건 맞는데 부러진 이후에 다시 회복하는 이 회복력 자체는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닥이 훨씬 강한 모습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기관만 삽니다. 한마디로 코스피는 개인만 사고요. 코스닥은 기관만 사고 있습니다. 같이 사던 개인들이 일단은 상승장에서
코스피가 낙폭이 좀 커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둔화가 되니까 개인들이 일단은 좀 정리하고 보자.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일부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오늘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198억 원 매도하면서 개인 외국인이 밀고 기관이 끌어주는 모습들 확인이 되죠. 다음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많이 올라가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잘 갑니다. 결국 1, 2위 종목 굳건하게 지켜가는 가운데 HLB가 지금 밀립니다. 일단 HLB와 셀트리온 제약이 시총 차이가 이제 조금씩 벌어지네요. HLB가 같이 올라가줘야지 시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계속 반대로 움직이면 시총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알테오젠 무섭게 올라갑니다. 사실 지금 코스닥 버티는 거는 시총 1위부터 5위 종목들 보시면 대다수 차지한 이 종목들이 거의 다 올라갑니다. 특히 급등 나옵니다. 착시 효과가 분명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올라가고요. CJENM, KMW, 제넥신 올라가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빠집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오늘 조금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많이 오른 종목들은 지금 조금의 차익 실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월요일 시장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양시장 좀 다르게 움직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세가 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현재 뭐 코스닥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상승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수는 상승이 나오고 있으나 뭐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는 그런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이제 이슈가 있는 회사들, 코로나 관련 섹터들은 오늘도 뭐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재료가 있는 섹터 빼고는 조금 재미없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뭐 사실 시장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인데 네. 특히 한간의 얘기는 이번 주에 이제 고점이 계속 고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러진 말아야 되는 건데 시장이 뭐 계속 조정 온다 좀 불안한 얘기들 하잖아요. 자꾸 시장에서. 네, 맞습니다. 이번 주가 특히 그 고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 지난주에 그 미국 증시를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주봉상 추세를 살려줄 수 있는 자리냐 아니면 추세 꺾이는 자리냐 이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주봉상 일단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를 그대로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약하긴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이제 고점이다 이제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합리적으로 물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죠. 현재 실질적인 현물 시장은 뭐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분명하고요. 현재 시장이 이렇게 상승한 데는 뭐 연준이나 각 국가에서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뭐 전고점 부근의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저도 물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이제 시장이 그냥 바로 무너질 것이냐 저는 그것보다는 한 차례 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 최근 이제 전고점 부근이죠. 전고점 부근인 22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림이 한번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락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락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신고가 갱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모습이 나온 이후에 약 한 800포인트 부근 정도 안 되게 올랐다가 시장이 하락한다면 그때가 좀 큰 폭의 하락들이 나올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우선주들이 굉장히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선주들이 움직였던 시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2007년도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 그러니까 금융위기는 왔었죠. 왔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크게 와닿지 않았던 부분이 보시는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2007년도 8월, 7월, 8월 해서 이렇게 엄청난 급락이 나왔습니다. 예. 이런 급락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한 시점, 이제 9월 초죠. 이때 관련 기사들 검색해 보시면 우선주들이 줄상한가를 갔었어요. 한 30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런 종목들이 이제 더 이상 올릴 종목이 없다든지 할 경우에 우선주를 가지고 마지막 시세를 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후에 보면 주가가 지수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든 아니면 투자를 하시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증시 이번에 2015년도에도 우선주들이 급등했을 때가 고점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한 800포인트 정도 오면 시장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버스의 비중을 갖다 어느 정도 담아 두신다든지 아니면 현금 보유를 하시는 방향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자, 지수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낙폭이 조금 생겼네요. 코스피는 0.68% 내리면서 2126.73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많이 올라가요. 1.3% 올라가면서 751.64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 정리합니다. 6원 20전 장 후반에 많이 올라가네요. 1215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우팜 투 테이블 들어와 있어요. 3,970원에 비중은 10%. 어떻게 할까요? 동우팜 투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새만금 테마도 있고요. 새만금에 이제 태양열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로 한때 이제 좀 움직였던 종목인데, 현재 오늘 시세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고 밀렸지만 추가적으로 이 저항대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5월 초에 강한 매수세 들어왔다가 조정 충분히 거쳤다 생각이 되고요. 기준봉 아래에서 주가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매수하신 가격대가 횡보하던 구간에 살짝 높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을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접근을 한다면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왔을 때는 정리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우팜 투 테이블 듣고 왔습니다. 자, DB하이텍 28,700원에 비중이 20%. DB하이텍은 이 정도 가격대 28,0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고점 예. 강하게 돌파할 거라는 이제 생각을 기대감. 하시고 사신 것 같습니다. 그때 거래량도 이제 대량으로 터지고 장대 양봉도 나와줬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에 가담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점 부근에서의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모습이 나온다. 그건 그 시장 그 종목의 주가가 단기적인 이제 조정을 추가적으로 더 상승세가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어떤 종목에 대단한 재료가 붙어서 상승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기업적 가치나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는 고점 부근에서의 대량 거래량은 결코 좋은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현재 그 매수가 부근에서 약수익 구간이시고 조정 나온 상태에서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 손절가 제시해 드린다면 전일 저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크게 출렁이지 않는 이상은 그 가격대를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000원 손절가 잡으시고 목표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셔도 돼요. 내일 정도의 시세가 한 2거래일 안에 시세가 한번 나와줄 것 같은데 한 35,000원 정도 저항대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것 같으니까 30,000원에서 35,000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
하시기 바랍니다. 예, DB 하이텍 듣고 왔습니다. 다음 테스 23,673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오늘 엄청 올라갔네요. 네, 오늘 뭐 굉장히 강하게 상승세가 나오면서 21선을 이제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 예. 뭐 이 종목 역시 태양전지 제조 장비하고 3D 랜드 관련해 갖고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죠. 전체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전 고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한 상승은 지금 바로 직전 고점인 24,500원 이 저항대를 돌파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뭐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 종목 내일이 그 갭 상승 아침부터 출발해서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 하면 전고점 부근 한 28,000원까지는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기 바라고요. 손절가는 오늘 대량 거래량 나오면서 시세 뿜어줬기 때문에 21,0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테스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은 메지온 가도록 할게요. 메지온이 158,000원에 비중 15%. 잘 사셨네요. 오늘 많이 내리긴 했어도. 네, 예. 일단 수익 구간이신데 이 언제 아무래도 이 고점 매도가 안 되신 걸 좀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은. 이게 더 아쉽죠.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아쉽지만 저도 보시면 상승 이제 최근 코로나 이후에 상승하던 이 트렌드, 이 상승 트렌드는 깨졌어요. 깨졌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돌파한 구간의 저점, 그러니까 파동의 저점을 이탈하면 이 종목은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7만 원을 익절가로 잡으시고 17만 원 이탈한다면 아쉽지만 일단은 수익을 챙기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지온 듣고 왔습니다. 중해작 우선주가 왔네요 또. 예, JW 중해작 우선주 91,500원에 비중은 10%인데 우선주가 사실은 지난주 광풍이었어요 사실. 네, 맞습니다. 91,500원이 되나요? JW 중해작 우선주가? 네, 되겠네요. 이게 10만 원까지 이제 갔었어요? 갔다가 이제 와. 빠졌기 때문에 거의 뭐 한 5배를 한 달 안 되는 시점에 뽑아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너무 고점에 사셨는데 이게 참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내일쯤 해서 우선주들이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이 물론 강하게 상승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면 강한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등 시에 손실이지만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우선주들이 한번 죽기 전에 반등이 나온다 하면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68,000원에서 7만 원 부근대에서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갈게요. 코인테크 또 조금 전에 들어와 있는데요. 코인테크가 27,850원에 비중 15%. 여기도 거의 다 온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 최근 뭐 주가 흐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최근에 이제 거래량 터졌어요. 전고점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런 모습이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형태의 차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 하지만 이 종목 뭐 아직 죽었다, 끝났다, 뭐 여기 더 이상 못 간다 이런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21선 단기 이평선 수렴하면서 21선 위로 주가 살짝 올리는 흐름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냥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매수가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 정리하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코인테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갈게요. 코이버는 11,000원의 비중은 30%. 5G 관련 종목이죠. 네. 네. 최근에 뭐 5G 관련한 종목들 흐름 보시면 뭐 KM테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 가장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가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 조정도 충분히 받은 상태고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직은 추세를 돌리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예측으로 한다면 조만간 추측상 추세를 한번 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양봉이 9,900원 위로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윗골을 달고 밀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9,900원 정도의 저항대까지는 시세가 한 번은 나와줬다가 밀리던 유지해주던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지 이 종목은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기업적인 부분이나 이제 산업적인 사업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다만 시장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역시나 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5G 관련 투자들이 지속적으로 단행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필연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겠고, 최근 월요일 날 급락한 저점 이 가격대 이탈하면 정리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8,500원 손절가 잡으시고 목표가는 신고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가격대만 깨지 않는다면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코이버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연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